어머, 어디서 이런 천박한 흙먼지 냄새 안 나요? 상견례 자리에 이런 차림이라니 정말 염치도 정도께 없으셔야지. 코끝을 가리키며 질색하듯 여자의 비웃음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한도준이 냅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격이 맞아야 상대를 하지. 이 혼사 없던 걸로 합시다. 호텔 한식당 문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점퍼에 오래 신은 등산화, 왼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딸 수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오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한마디가 곧 한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 한강종합건설 현장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가득한 새벽 공기 사이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민이었어요. 65살의 한강그룹 회장으로 연매출 11조에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현장을 걷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는 의족이 달려 있었습니다. 32살 때 현장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33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직원이 강민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히자 강민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선 그냥 소장님이라고 해. 강민이 현장을 돌았어요. 철근 상태를 살피고 안전망을 점검하고 신입 직원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20년 차 현장 반장도 강민 앞에서는 긴장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매일 새벽이면 이렇게 돌았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수아, 29살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아버지 통장에 5만 원을 넣었어요. 빠듯한 살림에서 쪼개고 쪼갠 돈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가 작은 건설회사 현장 반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강민이 그렇게 말했고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날은 2년을 사귄 남자친구 한재원과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품질관리팀 직원이 달려오며 말했어요. 소장님, 4층 외벽 균열입니다. 강민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세워두고 균열 상태를 직접 점검했어요. 시간이 흘러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상견례는 6시였어요. 양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민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어요. 강민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호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지팡이를 챙겨 천천히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외제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후진에 들어왔어요. 강민이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리며 강민의 차 범퍼가 긁혔어요. 외제차 문이 열리고 최은정이 내렸습니다. 명품 한복 차림이었어요. 그녀가 차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니, 제 차 어쩌려고요? 강민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최은정의 시선이 강민의 다리에서 멈췄습니다. 의족과 지팡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장애인이 왜 운전을 해요? 이러니까 사고가 나죠.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어요. 명함을 건네자 최은정이 힐끗 보더니 지갑에 쑤셔 넣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수아가 호텔 입구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수아의 눈에 상황이 들어왔어요. 긁힌 범퍼에 인상 쓴 여자, 고개 숙인 아버지. 최은정은 아무 말 없이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민이 딸에게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수아는 아버지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작업복 소매에도 흙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도 현장에서 바로 오셨구나. 수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이었어요. 수아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은 지팡이를 짚고 딸의 모든 자리에 혼자 갔어요. 수아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식당 문을 열었어요. 한도준 부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원이 일어나 수아에게 눈짓하자 수아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들어가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이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준 부부는 강민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도준이 직업을 물었어요. 강민이 건설 현장이라고 짧게 대답하자 한도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도준푸드 대표의 연매출 350억. 어깨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최은정이 수아를 훑어보더니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재원이는 명문대에 외국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장인어른이 이런 모습이면 체면이 서질 않아요. 그러더니 시선이 강민의 다리로 내려갔어요. 의족과 지팡이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운전을 하시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요? 수아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마음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아까 주차장 사고도 아빠가 잘못한 건가?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도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격이 다릅니다. 수아가 재원을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재원아, 말 좀 해줘. 재원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도준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재원이 잠시 망설이다 가족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몸을 세웠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도준을 바라보며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문이 닫히고 강민과 수아만 남았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강민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수아는 더 크게 울었어요.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비서 김상무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김상무. 도준푸드 대표 한도준. 조사 시작해요. 수아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민이 운전하는 동안 수아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참이 흐른 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까 주차장 사고. 아빠가 잘못하신 거 맞죠? 강민이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더 미안한 건 자신이라고 했어요. 수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구나. 그래서 상견례에서 더 당하신 건가? 수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오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딸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도 증거도 아직 없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 수아를 들여보내고 강민이 차 안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비서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준푸드 대표 한도준, 그리고 한재원. 이 두 사람 전부 조사해요. 회계, 세무, 계약서,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야 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요. 전화가 끊겼어요. 강민이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아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퀭한 얼굴이었어요. 수아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아가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재원이 고개를 숙이며 부모님이 너무 심했다고 했어요. 자기도 말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나 이용한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재원이 밖에서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상무가 강민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며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민이 봉투를 받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내용은 한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재원은 2년 전 한도준의 지시로 수아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도준푸드가 한강그룹 협력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었고 목적은 강민의 동향과 입찰 정보 수집이었어요. 2년간 수아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보를 빼내 한도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자료와 통화 기록까지 확보됐어요. 김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나 알고 있었어요. 김상무가 멈췄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 기다려봤습니다. 2년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 바뀌더군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수아를 불러 테이블 위에 2가지를 올려놓았어요. 명함 한 장과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수아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강그룹 회장 이강민.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민이 고개를 저으며 작은 건설회사 현장 반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보고 다가오는 사람 걸러내려고 숨겼다고 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보고서를 펼쳐 한 장, 2장 넘기다 손이 멈췄어요. 2년 전부터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재원이 어제 찾아왔을 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주차장 사고. 그거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 최은정 씨가 후진하다 들이받은 거야.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수아가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저도 같이 할게요. 강민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이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 3권이 놓여 있었어요. 김상무가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준푸드였어요. 납품단가 허위 기재와 세금 계산서 조작으로 추정 금액만 28억 원이었습니다. 한강그룹 협력업체로 등록된 3년 동안 저질러온 일이었죠. 두 번째는 최은정이었습니다. 주차장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뒀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자신이 후진하다 들이받은 게 찍혀 있었는데도 강민에게 허위로 수리비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원이었어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인사팀에 통보하면 즉시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강민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법대로 진행해요. 하나도 봐주지 말고.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수아를 다시 불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떠난 뒤였어. 내가 7살 때. 그때부터 무서웠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곁에 잘못된 사람이 올까봐. 강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돈 보고 온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는 게 제일 두려웠어. 그래서 현장 반장으로 살았어. 작업복 입고 지팡이 짚고 그게 편하기도 했고. 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지키려다 더 크게 상처받게 했으니까.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짊어지고 온 것들이 그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저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노을이 다 지고 나서야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같이 해요. 끝까지. 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강그룹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가 도준푸드로 나갔어요. 3년간 유지해온 계약이 공문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사흘 만에 절반이 떠났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때 연매출 350억을 자랑하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원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밀 유출 정황이 회사 인사팀에 전달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재원이 항의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닷새 후 강민의 집 앞에 한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격이 다르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직원이 300명입니다. 강민이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어요. 한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냅킨을 내려놓던 손이었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했던 입이었어요. 지금은 그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 씨, 나 기억하시오? 1998년 IMF 때요. 부도 직전 도준푸드 보증 서준 사람이 나요. 한도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아내가 내 사무실 복도에서 울고 있었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못 지나쳤습니다. 그 은혜 갚는 방법이 내 딸 이용하고 절름발이 타령이었소? 한도준이 오열하며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강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대로만 하겠소. 문이 닫혔어요. 한도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퀀스 파일 1101자. 도준푸드에 대한 검찰 고발장이 접수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납품단가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조작, 업무상 배임으로 혐의만 3가지였어요. 한도준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은정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보험 사기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원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수아에게 끝내 연락도 사과도 없었어요. 도준푸드는 결국 폐업 신청을 냈습니다.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회사를 한도준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죠. 그해 봄 이수아는 한강그룹 대졸 공채 신입으로 입사했어요. 발령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강민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어요. 현장 첫날 수아가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고 작업복 차림으로 섰습니다. 마포구 한강종합건설 현장, 새벽 5시였어요. 아버지가 33년을 걸어온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그룹 신입사원 입사식이 열렸습니다. 강당에 신입사원 53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강민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처음 현장에 나간 사람 있을 겁니다. 작업복이 어색하고 안전화가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32살에 현장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33년을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익숙해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강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내 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걷는지를 보고 있다는 걸.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품격은 지팡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걷느냐에 있어요.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민이 천천히 단상을 내려서는 동안 지팡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묵묵히 걷는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춘 아버지의 지팡이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타인을 재단했던 이들의 몰락을 보며 오늘 우리 마음의 격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새겨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품격 있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